그 다음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인품칠정, 응물사감, 감물음지, 막비자연이라. 석에 갈천악사 현조 제곡하고 황제 운문은 입을 공현하며 지요유 대당지가 순조 남풍지시 관기임은 사달이라. 급 대우 성공의 구서 유가하니 태강 배덕하야 오자 하모니라. 순미광학은 길의 구의라. 자, 근데 인간이 그 대순이 한 말을 가지고 시를 설명을 했지만, 인간이 시를 쓰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더 하겠죠. 사람이란 칠정을 하늘에서 이제 부여받았는데, 칠정, 희노애락 애오역. 인간은 본성, 선한 본성이 있고, 선한 본성이라는 게 있죠. 선한지 악한지 모르지만 가치 판단을 떠나서, 이 가치 판단이 후대에 이제 중요한 논쟁거리인데, 인간은 본성이 있고, 그 본성 가운데 칠정, 인간이 감정, 진실한 감정을 갖고 있죠. 희노 애락 애오욕, 7가지 감정을 갖고 태어났는데, 응물, 외물하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칠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외물, 물에 접촉을 해서 물과 만나면 정, 이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물에 감하게 돼서, 사물에 감하게 되면 자기의 뜻을 읊조리게 된다는 거죠. 참, 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감정이 있고 외물과 접촉하면서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스스로 그러하지 않은 게 없다는,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 인간의 하늘에서 받아본 인간의 감정이 물건과 접촉하면서 거기서 감정이 생겨나고, 그 생겨난 감정은 언어로 나타나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제하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유래를, 시의 그 용례를 설명하죠. 옛날에 갈천시 전설의 임금, 갈천시의 그 음악 가사, 음악의 가사죠. 노랫말이죠, 노랫말. 갈천시의 가사에는 현조라는 시가 있었는데, 현조라는 것을 노래에 붙였고, 그러니까 시와 노래가 이제 일치된 걸 얘기하는 거죠. 현조라는 시가 있었고, 상서로운 새죠. 현조라는 새가 있어서 노래를 붙였고, 황제한테는 운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운문이라는 시도 이불공연, 이치로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공연, 헛되이 연주만 한 것은 아니었다. 현악기에 맞춰서 연주를 했을 텐데 헛되이 연주만 한 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운문이라는 것도 노래와 시의 존재를 보면 노래만 있거나 시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요즘 경음악이라 그러나, 옛날에 경음악이라고 그랬어요. 가사 없이 음악만 연주하는 거. 헛되이 연주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악기에 맞춰서 운문도 같이 가사로 노래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갈전시나 삼황, 이 오제의 마지막인 요순 같은 데 보면 요임금에게는 대당이라는 노래가 있었고, 순임금은 남풍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남풍이라는 시, 여기서 가와 시를 대꾸로 같이 쓰고 있죠. 요임금에게 있는 시는 대당이라는 시가 아니고 엄밀하게 대장이라는 시죠. 대장. 이 장조를 나눴기 때문에 대장이라는 시가 맞는데, 뭐 이게 대당이라고, 장과 당이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에 이르는 대당이라는 시가 있었고, 순임금은 남풍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두 문장, 두 노래의 가사를 보면 사달이인이라, 그 의미가
잘 전달됐을 따름이다. 이것도 논어에 나오죠. 위령공표는 자왈 사달리인이라. 말은 전달만 되면 그뿐이다. 위령공에 있는 사달이냔 말은 논란의 여지가 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원래 이 말을 한 말은, 이 사라는 말은 여기서 외교적인 언사를 말합니다. 정확히 외교적인 언사를, 사신이 외국에 갈 때는 임금에게서 받은 공식 문서가 있고, 자기가 외국의 사신을 대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 그 사람과 상황에 부닥치거나 아니면 연회에 가서, 공식 연회에 가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는 말을 사라고 그랬어요. 사는 뜻을 정확히 전달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율성이 갖겠지만 뜻을 정확히 전달하면 된다. 그런 뜻에서 외교 언어를 얘기를 한 건데, 유협 때 와서는 이미 이게 사달이냐, 그래서 이거는 언어란 말로 일반화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순임금과 요임금이 지은 시를 보면은, 그 글의 문장을 보면, 내용을 보면 뜻을 잘 전달하고 있을 따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어의 본래 뜻이 후대 어떻게 용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재밌는 부분이죠. 이때까지 시가 초보적인 상태라 이랬었는데, 대우성공, 위대한 우임금이 치수죠. 공적을 이르렀을 때에 미쳐서는, 우임금의 때에 이르러서는, 우임금은 자기 공적을 이루고 나니 구설을, 노래를 하였다. 구설하는 게 육부 뭐라 그래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순임금, 우임금의 치수와 관련시켜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거를 육부 삼사, 육부는 수, 화, 금, 목, 토, 그다음에 곡식 6개고, 이제 이 삼사는 정덕, 덕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용, 이롭게 쓰는 것, 후생,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9개가 전부 다 잘 조화롭게 펼쳐지고 세상에 잘 베풀어진 거죠. 치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게 되었다. 우임금에 대해서는. 근데 태강이란 임금이 덕을 망가뜨리자. 이제 정치는 안 하고 사냥만 맨날 다니니까 정사는 덕을 망가뜨리자 이 사람의 5 아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그래서 오자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자지가. 그래서 이 앞에 예를 들었잖아요. 인간의 칠정이 이제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없는데, 그거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2개로 딱 나타내죠. 하나는 순미, 하나는 광덕. 순미는 우임금까지, 그러니까 갈천시에서 황제, 요임금, 순임금까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잘 표현한 걸 순미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걸 잘 표현한.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건 뭐예요? 태강, 패덕, 오자, 함원, 원망을 노래했죠. 그는 악을 바로잡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유협은 순미광악으로 시의 그 특성을 딱 요약한 거죠. 이 시가 순미광악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굉장히 갈천시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인간의 감정을 노래한 자연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주제를 나타낸 건 순미광악이라. 그래서 윤리적이고 또 하나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이 시의 그 기능이고 유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에서 자상기주, 아송원비, 사시표병, 육의 환심이라. 그죠? 자하는 감 현소지장하고, 자우는 오
탕마지구하니 고로 상사이자는 가여 언시라. 유명하죠. 자, 상나라에서부터 시의 역사를 쫙 훑는 거죠. 상나라에서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풍아송이라는, 아송이 원만하게 갖춰주고 완벽하게 갖췄다는 얘기죠. 시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의 풍아송, 시경의 풍아송이 원만하게 갖춰주고, 시경에 있는 사시가 눈부시게 아름답게 빛나며 육의가 완벽 두르게 삥 둘러쌌다는, 완벽하고 깊이를 갖추게 되었다. 시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사시도 한번 나왔었죠. 관저라고 하는 시는 풍의 시작이고, 농명은 소화의 시작이고, 문왕은 대하의 시작이고, 청묘라고 하는 시는 이제 송의 시작이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경이 나오면서 아송이 갖춰지고, 아송에 이제 사시가 있고, 그다음에 육의라고 해서 뭐 풍아송, 비부흥 6가지 시를 장르이자 시의 테크닉이자 이런 것이 갖춰져서 형식과 내용과 그것에 어울리는 모델되는 시가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는 현소의 장을, 감자가 거울 감자죠. 거울에 비춰보듯 또렷이 알았다는 뜻이고, 이게 오랑 대꾸가 되는 겁니다. 자는 현소시장을 감하고 자공은 탕마지구를 오하였다 이러는 거죠. 자는 현소의 장을 잘 이해하였고 자공은 탕마의 구를 완벽하게 깨달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자와 상, 자는 이름이 상이죠. 그 자공의 이름이 사죠. 상과 사의 공자제다 두 분은 공자께서 더불어 함께 시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할만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가 전해져 와서 시경이 생기고 자하와 자공 같은 사람이 시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는, 잘 이해하는 전통이 마련됐다는 얘기죠. 뒤에 가면 이제 그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는 시에 대한 작자이겼다면 뒷부분은 시에 대한 기록과 시에 대한 이해, 기록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시에 대한 그 얘기가 약간 바뀌고 있지만 시의 전통이 내려와 있다는 사고는 똑같죠. 현소지장에 대해서는 이제 논어 8일편에 나오죠. 자아가 이제 묻죠. 교서천의 미목반해 소이위해해라고 하는 19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소로 보조개가 이렇게 싹 생기고, 웃으면 눈이 참, 그쵸? 아름다운 눈에는 이 흰자와 검은자가 뚜렷이 구분이 됐다. 옛날 미인을 묘사한 거죠. 아름다운 미소, 보조가 뚜렷이 드러나고, 이 진짜 아름다운 눈에는 흰자와 검은자와 구분이 뚜렷이 설명되어 있구나. 그래서 소이위현이라 흰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나타냈도다. 이 사실 논란의 부분이 많은 거죠. 라는 이제 시경의 시를 읽고 자아가,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아가 말하기를 회사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을 해줘. 회사는, 그러니까 흰색을 먼저 칠하고 뒤에 나중에 이제 칼라를 칠한다.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죠. 해석이 여러 가지, 일반적인 해석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칼라를 나중에 흰색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위에 칼라를 덧입혀야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제 글뜻을 해석을 해줬더니, 자아가 이것을 응용해서 그럼 얘가 뒤에 온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공자 기여자는 상냐이죠. 상은 나를 분발시키나 깨우침을 주는구나. 그와 더불어 비로소 시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재밌는 부분이죠. 시경을 얘기했더니 시경이 가사에서 끝이지 않고 삶에 대한 얘기로, 학문에 대한 얘기로, 행동한 얘기로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공자가 그 시구조에서 끝내지 않고 뭐랄까 인간 삶에 대한 문제로 해석한 거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를 한 거죠. 시 해석에 관련시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오, 자공오, 탁마지구 이것도 유명하죠. 학기편에 보면 자공이 비니무첨 부이무겨 여하 가난해도 돈 많은 놈들한테 아부하지 않고 부자인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만 떨지 않으면 그런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정도면 괜찮지. 괜찮은데 비니락 부이호래자 가난하면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가난함에 짓눌리지 않고 가난하면서도 자기의 다른 즐거움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부자인데도 얘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해. 이거는 이것도 괜찮지만 괜찮지만 이게 진짜지. 비니락 부의호교 이것만은 못해. 그랬으니까 자공이 그 말을 듣고서 여절여차 여탕여마라고 얘기한 시구절에 있는데 시구절이 바로 그 뜻이었군요. 그런 거죠. 선생님 A 정도는 어떻습니까? 비니무첨 부의무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한 7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100점짜리가 있지. 비니락 부의호교라고. 그 말을 듣고 자공이 시구에 깎은 듯 아니야 자른 듯 쪼은 듯 가른 듯 더 세련되게 하는다. 점점점 단계를 높여서 인간이 수련해가는 완성을 향해 나가는 단계로 시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군요 라고 깨달음의 말을 하니까 공자께서 사야 시어 가여운 시 똑같은 말하죠. 비로소 시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 고저왕 지나간 것을 얘기했거니 미래에 무슨 말을 할지 너는 아는구나. 시를 이해하는 그 폭넓은 안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를 알려더니 둘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재밌는 공자의 교육 방법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깨달음이기도 하고 인생과 삶과 학문에 대한 깨달음을 시에서 얻었다는 거죠. 시가 만 개 담겨 있다는 걸 예를 들 겁니다.